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그 뒤에 기자들과의 일문이 있다. 원래 40분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54분, 14분 정도 더 진행됐습니다. 예. 자, 말씀하시죠. 오늘 모두 발언하고 질의응답 그 내용을 저희가 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은지 기자. 네. 일단 인상적이었던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딱 그 모두 발언이 사실 12분에서 15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는 길다. 질문할 시간이 부족하다. 좀 줄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지난 100일의 성과를 나열을 하셨고요. 그게 벌써 20분 동안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보면 백의 현수막 보셨겠지만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부분을 보면 뭐 묻는다거나 이제 기자들과 뭐 소통을 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혔는데 일단 듣는다라는 것이 되게 포인트였고요. 20분 동안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이 새 정부의 성과 본인이 말을 했고 질문을 12개를 받았습니다. 나름 뭐 골고루 지지율부터 인사 문제 또 뭐 외교, 대북이나 뭐 미국 관계 또 한일 관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제일 그나마 관심이 있었던 당 내홍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축으로 넘어갔고요. 뭐 외신 질문을 3개를 받았고 뭐 주거 안정 문제 또 가장 밝게 웃었던 건 전 인상적이었던 게 도어 스태핑 질문 나왔을 때 굉장히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할 거다. 5년 동안 할 거고 용산으로 옮긴 이유다. 이 부분이었는데 그게 아마 본인의 제일 회심의 질문이고 발언이지 않았나. 저는 그걸 제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들과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국회 연설한 뒤에도 야당 의석까지 돌면서 이제 악수를 했었는데 오늘도 100여 명, 120명이죠. 기자들, 내외신 기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고 이제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회견에서 이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했었던 것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 현재 지지율로 대변되는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뭐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확실히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선수는 전광판 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집권 초기 정말 국정 취임하고 나서 초창기 여론조사가 안 좋았을 때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오늘 있었던 내용에는 국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장 높게 끄집어냈고요. 지난 휴가 기간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좀 귀한 시간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다시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많은 의견들을 듣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들을 여실히 다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백가쟁명식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잘못했으니까 싹 다 바꿔라라는 방식의 지적들이 상당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좀 분명히 드러났고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진단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으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항상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지점에 맞춰서 변화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내가 용산에 온 이유이기도 하고 도어 스태핑 계속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도어 스태핑 계속하는 게 취재할 때 좀 좋은 측면이 있는 겁니까? 일하기는 좀 힘들긴 한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난 100일 동안 제일 잘한 게 뭐냐? 제일 전면에 내세우는 게 늘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시대를 열었다. 이걸 늘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말하기도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고 출근길마다 기자들을 만나지 않냐. 기자들은 국민이고 그 기자들과 소통을 하는 게 바로 국민과 소통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청와대 그 기존에 뭐 5년 동안 출입한 사람들보다 제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많이 봤어요. 그만큼 많이 본 거는 사실인데 사실 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묻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다 소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궁금한 거를 제대로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저희 기자들끼리는 가위바위보 오늘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초반에 했어요.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제 뭐 단호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이건 이렇습니다. 뭐 더 잘난 사람 봤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몸짓이 크고 조금 뭐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지만 아닐 때는 조금 거칠고 논쟁적인 부분들을 유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본인도 아까 말했지만 도어
스태핑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주변의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최근에는 많이 정제되는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요것을 저희 출입 기자들 또 대통령실이 잘 만들어가서 하나의 네. 문화가 됐으면 좋겠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실에서 늘 하는 게 앞으로 이럴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예. 이게 뭐 초반에 지금 좌충우돌하고 조금 이런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정말 좋은 소통과 창구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일이 뭐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또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 되게 뭐 이 내용을 떠나서 혁신적인 포맷이 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네. 전 좀 궁금한 게요. 네. 우리 조은지 기자가 도어 스태핑 할 때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질문 사전에 다 조율하는 거예요? 사전에 아니면 조율을 진짜 안 하죠.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기자들끼리도 이제 눈치를 굉장히 보면서 눈치 게임을 해야 되고 그렇군요. 대통령께서 들어오실 때 늘 이제 한마디를 해요. 뭐 주말 잘 보냈습니까? 혹은 뭐 아침은 먹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사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이 중요한 거예요. 네, 목소리 크기와 이제 눈치 게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회견을 보면서는 전반적인 느낌이 윤 대통령 특유의 뭐 다소간 직설적이고 때로는 즉흥적이고 이런 발언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제시키고 네. 전반적으로 좀 로우키 낮은 톤으로 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 받았는데 취재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네, 많이 달라진 거는 맞고요. 그 여름 휴가 마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맞습니다. 그 뭐 기존에 제가 가위바위보 말했던 그거는 굉장히 초반 때 도어 스태핑의 모습이고 최근에는 들어올 때도 도어 스태핑 할 때도 거의 손도 많이 안 움직이고 들어와서는 모두 발언 형식으로 본인이 먼저 하실 그날의 의제를 말을 한 이후에 질문을 2개 정도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듣고 주변에서도 질문은 뭐 몇 개만 받아라 혹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큰 변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뭐 김영민 교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특징이 한번 본인이 깨달으면 또 유연하게 바로 잘 변화를 하는 게 뭐 장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아직은 그렇게까지 예.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변신을 하려는 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신을 잘합니까? 가까이서 본 김병민 교수.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소신이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 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드렸던 얘기 중에 가장 귀에 들어오는 건 앞서 얘기했던 도어 스태핑에 대한 신념 아니겠습니까? 이 도어 스태핑을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게 도어 스태핑이거든요. 결국은 소통하겠다는 의지, 또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판적이고 또 위험하고 어려운 지점들이 있더라도 이것만큼 내가 강행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소신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가졌던 생각이 있을지라도 이게 내가 갖고 있었던 오판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설득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 내용도 바꿔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집권 초에 인사를 했을 때 서오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일방적인 형태의 인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적이 있었고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실력주의 방식으로 인사라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다고 평가를 했지만 지나고 나서 여성 장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오기에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많은 측면들이 있다는 지적들을 깊게 공감하고 그다음은 여성 장관들을 훨씬 더 많이 배려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물론 그 뒤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실패로 인해서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세간의 그런 설득에 대통령도 공감하고 변화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여러 비판적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런 지점들은 좀 바꿔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그 대통령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이제 정제됐지만 반대편에서 보자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속 시원한 얘기는 좀 덜 나왔다. 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문제를 비롯한 국내 정치 문제 또 그동안은 전국의 쟁점이었던 경찰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기자들이 질문이 안 나온 부분도 있었고 나왔지만 그다지 이제 직설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을 그 논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내부 총질 문자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당연히 이 질문이 조금 화두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뭐 논평을 안 해왔다, 입장 표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상 일축을 하고 넘어갔고요. 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인사 쇄신, 이제 인적 개편할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정치적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용으로 하진 않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잘 아시겠지만 인사 스타일이 믿으면 쓰고 쓰면 또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뚝심일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아집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새 정부 시작돼서 100일 손발을 맞췄는데 지금 사람을 내치면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 그리고 그 후임자가 그만큼 또 할 것이냐 지금 이 사람들끼리 믿고 일단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초반에 나왔던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무수석은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홍보 라인도 보강하는 쪽으로 조금 기류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조금 명쾌하게 한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고 천천히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런 발언이 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발언은 저는 오늘 꽤 대통령이 잘 쏟아낸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발언이 조금 더 과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라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다른 내용들이 다 묻혀버리고 이준석 대표에 관한 내용들만 우리가 흔히 말한 기사의 이제 그 제목을 뽑아낸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좀 끌어안아야 된다, 조금 더 따뜻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 정치적인 해석들이 붙으면서 그럼 뭐 이준석 대표는 만날 계획이 있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을 피해가면서 정제된 발언을 쏟아냈던 거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안정적으로 전체적인 메시지 관리를 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 광복절 경축사 때 이제 통합, 네. 협치, 또 야당과의 대화 이런 부분이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 오늘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요. 또 대통령이 그 100일 동안의 성과로 얘기한 부분 야당과의 시각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예. 탈원전이나 감세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야당은 이제 그 반발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정권 교체를 바랬던 지난 선거의 많은 국민들의 반응, 또 그때의 공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차분히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들처럼 전혀 언급이 없거나 국민적 공론화가 제시되지 않은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좀 뒤로 물렸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에 다소 아쉬웠던 거 한 가지가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화두를 끄집어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대한 집회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갈등의 씨앗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동안 했던 제 기억에 남는 메시지 하나는 민주당이라고 다 잘못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협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꽤 많이 냈거든요. 이런 키워드를 좀 끄집어서 국민 통합과 협치로 가는 과제 속에 대통령의 앞으로의 과제와 뜻은 어떻습니까?라고 한마디 정도 물어봐 줬으면 여기에 대해 지금은 아직 대통령실의 마음을 크게 열지는 않고 있더라도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훨씬 더 당내에 대한 통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 내용들을 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지금 지지율 하락 국면이 저는 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안 나왔던 점은 이제 100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도어 스태핑 과정 등에서 좀 많이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 조은지 기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취임 100일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는 용산 시대가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흡한 게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지지율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계속 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어떻습니까? 기자실이 대통령이 있는 공간과 이 붙어 있는 공간에 있다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까?
일단 기존 청와대를 제가 출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그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출입했던 기자들이 지금도 꽤 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정말 다르다, 혁신적인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그러니까 출근길에 이제 대통령을 매일 볼 수 있다라는 게 제일 달라진 점이고 입구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 수석들 온 그 직원들과 다 한 통로로 저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며 가며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게 다릅니다. 네. 네, 불편한 점은 없어요. 불편하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도어 스태핑은 계속하겠다라는 네. 확고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네. 내일도 아마 있을 텐데 네. 조은지 기자 이제 현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한번 그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달성해서 자 이번에 조은지 기자 한번 네. 물어보시죠. 무슨 질문하겠습니까? 저를 일단 모르시는데 손을 들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당장 오후 3시에 비대위 결과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당장 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쇄신에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어제도 계속 취재를 했는데 당장 뭐 오늘 내일 있을 건 아니다라는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 그런 귀뜸을 해줬고 그것 역시 오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실이나 혹은 이제 지금 취임 100일이 됐는데 아직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이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선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이제 새 출발하고 이런 좀 반전의 모멘텀을 오늘 기자회견으로서 좀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지가 잘 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적 쇄신이 아무래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분골 쇄신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국민이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게 인적 쇄신인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국면을 활용하지 않고 좀 천천히 하겠다라는 건데 폭을 뭐 넓히지 않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지만 좀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저는 윤석열 다움이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의 모습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선거 때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쇼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지난 정부에 대한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겠습니다만은 탁현미 비서관으로 비롯되는 정부의 뭔가 보여지는 포장에 굉장히 치중했던 측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비롯한 중간중간 중요한 요소 속에서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소통보다는 오히려 포장된 내용을 통해서 국민께 보여주기식의 정치를 했던 일들,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 그 국면 전환,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국면 전환으로 앞에 가장 잘 보이는 사람 몇 명을 바꾸고 자 이제 바뀌었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이건 내가 국민들께 해야 되는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조금 좀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예. 빠르게 국민의 마음들을 얻기 위한 노력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점들이 이러한 측에 있다면 그럼 내용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지점들을 좀 뒤로 물리고 국민들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변화를 꾀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만큼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대통령실 전체 분골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대통령실 취재하는 조은지 기자 그리고 김병민 교수의 평가와 해설도 들었습니다. 이제 여야 반응과 평가가 나올 테고요. 저희가 그것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식 기자회견 계속 되니까요. 네. 오늘 다 못 물어본 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계속 잘 물어보고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